기록.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화면 보이죠? 아니다. 네, 아직 화면은 안 보여. 화면 공유를 다시 해서 질병 관리학 공유. 보입니까? 네. 현재 슬라이드부터 시작. 정답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두 권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혼자서 이걸 책을 또 다 읽어 본다는 것도 참 무리가 되고,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어 놨죠. 슬라이드 바뀌었습니까? 네. 자, 이 책을 쓰신 분은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의 홍윤철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지금 대한예방의학회 학회 이사장이시고 가정의학 전문이시고 예방의학 전문이시고 직업 환경의학 전문이시고, 그러면서 서울대 교수님인데 왜 책을 쓰게 됐느냐, 진료를 하라고 또 진료실 대기실을 보니까 어떤 여성 중년 비만의 청년이 또 앉아 있는데 그 옆에는 아주 또 중년의 당뇨병 환자가 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또 나이 드신 노년층 고혈압 환자가 또 앉아 있더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대. 아니 이분들이 왜 병이 다 들었대? 오, 2000년이 오면은 여러분은 기억 안 나겠지만 제가 어릴 때 70년대 소년 어깨동무, 소년중앙 이런 데 보면 2000년대 서기 2000년이 되면은 차는 다 공중으로 다니고 질병 다 없어지고 하늘에 우주선이 반짝반짝하고 69년도에 닉슨 대통령 사람은 질병과의 우주를 정복했듯이 질병을 정복하겠다 이랬는데, 아니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그때 약속했던 질병 없는 세상은 다 어디 가고, 그 홍윤철 교수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셨겠지.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69년대에 달나라에 우주인이 착륙했다고 제가 지금도 이름 외우고 있어요. 암스트롱, 올린, 콜드린, 올드린, 콜린스, 우주인이 착륙했다고 야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면 이제 질병 다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을까?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인구의 3분의 2가 과체중 비만이고 고혈압 당뇨 환자 수 보세요. 이게 나이가 올라가니까 이제 거의 17%까지, 거의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 하나 이상 가스일 정도로 질병이래. 자꾸 늘어나는 것 같다 이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쓴 의료비가 얼마겠어요, 여러분? 채팅으로 이거 맞추는 분은 제가 보너스 1점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얼마였는가?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가 돈 얼마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보건대학원 다닌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얼마 썼을까, 의료비? 채팅으로 맞춰봐요. 다들 답이 없으시네. 예, 작년에 쓴 돈이 100조 원을 썼어요. 100. 그거 내주지. 100조 원 주고 내한테 1조만 주지. 1조가 뭐고, 1000억만 주지. 1000억이 뭐고, 100억만 줘도 만족한다. 나 10억만 주면 회사 때려치우고 나가고 놀러 먹겠다. 그죠? 10억만 있으면 아껴 쓰면 되잖아. 5천만 국민으로 나누면은 거의 1인당 200만 원씩을 쓴 택인데, 그죠? 그래 따지니까 또 크게 안 많아 보이기도 하네요. 큰 병 걸리면 거의 1000만 원 정도씩 건강보험공단에서 줬고, 본인 부담금 또 1000만 원. 큰 병 걸린 사람은 한 2000만 원씩 썼고, 병 안 걸려도 다 200만 원씩을, 200만 원씩을 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에 가도 건강보험료 10만 원 이하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땡전 한 푼 없어도 돈을 그만큼 낸 거예요. 건강보험료를. 그 돈 왜 내냐? 우리나라는 안 낼 수도 없죠.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아니 우리 양애리 왜 얼굴을 탁 가리시는 거죠? 그럼 내가 체크를 또 해야 될까 이거. 잘 듣다가 이렇게 얼굴을 탁 가리면 왜 얼굴을 가릴까? 점은 삽 찍었습니다. 잘 들으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김고은 얼굴은 또 왜 사라졌을까? 그럼 또 김고은 양애리 23번 김고은 21번 얼굴을 왜 숨길까? 오 김진경 우리 익숙하신 분이 또 아무리 힘들지만은 이렇게 또 얼굴을 첫째 시간부터 얼마나 가슴 아픈 힘들었으면 얼굴까지 숨기겠으면은 4번 도로 나타나셨네. 얼굴 숨기지 마세요. 제가 체크합니다. 벌써 세 사람 체크했습니다. 참네. 예, 어른들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교수인 나도 우리 그 교수들이 거의 한 60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100%다 수료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영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에 다 보고 숙제 다 해와서 질문 한 개씩 다 만들어 오래 가지고 그래가 제가 줌 수업하는 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제가 좀 달라졌죠. 저 교수님이 오버하시네. 왜 저럴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배운 대로 합니다. 예, 뭐 형편이 있는 사람은 채팅창에다 이야기해 주세요. 또 사라졌다. 이채원 쌤 왜 사라졌노? 이미림 쌤은 또 왜 사라졌고? 아이고 이거 참 갈 길이 많은데 또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네. 첫째 시간에. 예. 자, 그래서 이 저자께서는 우리 김고은 쌤 나타나셨네. 좋았습니다. 휴대폰이라도 보여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어둠 속이라도 괜찮아요. 들어야 돼요. 지금 퇴근 중이어가지고 맞아. 타연입니다. 좋았어. 어쨌든 간에 켜놓으세요. 자, 교수님, 일단 이 정도 하면 나옵니다. 자, 교수님 이채원 나옵니까? 봅시다. 이 한 화면에다 안 나오고 왜 제가 안 보이지? 이 화면에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은 김고은 한 사람밖에 없네. 아, 네. 야, 역시. 음선지 쌤 또 어디 갔노? 지나가다 내 방에 들어가 인사까지 해놓고는 이 얼굴을 숨기다니 할 수 없다. 음선지. 어디 갔어요? 예, 다 사정이 있는 줄은 제가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얼굴을 숨기시면 제가 체크를 따로 6번 음선지. 이채원 9번은 도로 나왔음. 자, 일단 글을 읽어볼게요. 글을. 오늘날 현대인이 앓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도대체 이게 옛날부터 수렵 채집하던 시절부터 있었던 병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때 없었어요. 그때 없었던 병이 비만 없었어요. 40살이 안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관절염이 나타날 때까지 살지를 못했어요. 관절이 달아야 되는데 뭐 평균 수명이 40이 안 돼가 죽어버렸는데 뭔 관절염이 있고 치매가 있겠어? 없었어. 심내혈관 질환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없었던 병이에요. 와, 또 사라졌네. 우리 임선영 쌤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별자리처럼 반짝반짝 사라지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뇌를 혼란시키려고 이제 뇌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때는 없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렇지만은 오늘 또 나도 체크하는 연습을 좀 해놔야 되겠다. 임선영 15번. 나타나셨네. 죄송합니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자,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과거 선조들보다 더 질병에 잘 걸리게 되는지를 수백 년 전부터 수렵체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나긴 역사를 사실은 살펴봐야 될 정도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시험 문제 벌써 나옵니다. 질병을 탄생시킨 8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8가지 요인. 그래서 답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설명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조금 정신 차려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들이 보입니까? 보이죠? 교수님 사진은 안 아니요. 보이고 8가지 환경 요인 먹거리만 오케이, 나오는데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8가지. 제가 벌써 하나 집어드렸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주 시험 칠 사람은 물론이고 그 앞으로 또 계속 나옵니다. 제가 교학처장을 맡고 있는 동안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 질병 8가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나타나게 됐고, 그런데다가 앞에 봤듯이 왜 이게 유행을 하게 됐는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응? 거의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병을 앓게 되었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순전히 인간이 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이 가능하다. 놀라운 사실이다, 그죠? 이거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았는데 예방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는 뭐 재미삼아서 여러분 그림을 책에는 없는 건데 제가 만들어 이었어요. 자, 우리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거. 화면 전환 안 돼요. 그림 보이죠, 화면에? 그림 안 아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응? 4번 슬라이드 안 넘어갔습니다. 미적응 사진이 안 나와요? 네. 오호. 다시 공유를 다시 시작. 다 껐다가 다시. 이거 첫 시간부터 이거 이래 헤매가지고. 아까 분명히 테스트를 했는데. 화면 공유. 질병의 기원. 공유. 슬라이드 쇼. 현재부터. 보입니까? 사진. 보여요, 이제. 네. 보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한반도에서는 지금 증거상으로 7,000년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7,000년 전에 농사 지었던 최근에 미국에 유학을 하시면서 미국의 호수 바닥을 확 디비가지고 분수관을 배워오신 교수님이 막 제주도에 그 한온 분화구에 막 파이프를 이어가지고 막 이야 한반도에도 빙하기 비슷할 때는 제주도 기온이 강원도 기온이었구나. 제주도에서 논농사가 가능한 것은 그 한온 분화구밖에 없구나. 그리고 뭐 저 광양에 뭐 호수 바닥을 디비가지고 꽃가루를 전부 찾아내 가지고 우리 한반도는 한 6, 7천 년 정도 된 걸로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 한 1600년도에 이 항해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항해술 대항해 시대라고 해가지고 신대륙의 천년두가 옮겨가면서 그냥 뭐 완전 90% 이상의 주민이 죽어버렸어요. 천년두가 그만큼 무서웠죠. 물론 이제 유럽은 중세 유럽은 패스트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인구의 3분지가 죽은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동과 교류가 본격화된 것은 몇백 년밖에 안 됐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 밤낮 없이 불을 켜고 바쁘게 밀집을 해가지고 막 교류를 하는 거는 50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적응. 미적응. 인간이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이거야. 자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유전자가 변하려면 몇 천 년이 걸리고
유전자가 그대로 있더라도 그 유전자는 또 똑같은 유전자라도 발현은 다르게 됩니다. 그걸 메틸레이션이라는데 CH3 유전자하고 유전자를 이렇게 묶어주는 것을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유전자를 묶어주는 방식이 달라지는 후성 유전이라고 불러요. 저희 집사람도 66년생, 처형도 66년생인데 둘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많이 달라요. 보면 키도 몇 센치 차이 나고. 저 일란성 쌍둥이 맞나 할 정도로 다른 이유가 이제 적응의 문제인데 지금 있는 질환들은 미처 적응을 못했다. 미적응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미적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말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 책에서 두 권의 책에서 세트로 사면은 10% 할인을 해주는데, 자, 유전자 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유전자가 몇 천 년 동안에 걸쳐서 바뀌지 못하더라도 그 유전자가 발현하는 방식이 추운 데서 살면은요 잔털이 조금 많이 나고 더운 데서 살면은 피부가 자꾸 타가지고 살짝 갈색으로 변하고 이런 거는 유전자가 안 변해도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채팅을 보내셨네. 적응을 못했다. 화장실 김진경 좋았어요. 화장실 간 거는 인정하지. 자, 그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모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막 먹을 거리가 떨어지니까 늑대가 따라와가지고 개가 돼버리고 지가 모여들어가지고 밥지 시르기 물라고 지가 모여들인 지한테 쏜 게 바로 뭡니까? 무슨 병입니까? 이거 맞추면 1점 드려야 되겠다. 예. 누굽니까? 오. 저요. 누구? 채팅창에 이름. 이은이요. 이은이. 예. 이야. 8번. 오. 별표. 거기다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은 나일강 유역에는 달팽이들이 사람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가 추열 흡충이라고 달팽이가 막 오줌 누는 길을 뚫고 들어가 피를 빨아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를 가니까 남아메리카만 그런 게 아니고 폴리네시아라고 해가지고 태평양 섬나라에 유럽 사람이 들이닥쳐 가지고 막 6인이니 이런데 8, 90% 죽어 나갔어요. 없던 병이 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유전자인 줄 알았는데 유전자는 수천 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유전자라기보다는 이제 유전자 이름하여 이게 유전자예요. 여러분 성냥개비를 입안에다가 성냥개비를 넣어갖고 한번 씩 긁어내면은 요런 세포가 현명형으로 눈에 보입니다. 벌집처럼. 그 세포 한가운데 핵이 있는데 핵 안에 이렇게 염색체가 46개가 있어. 염색체가 이렇게 염색이 잘 되는 덩어리가 46개가 있는데 이놈을 풀면은 길이가 약 2m가 넘어요. 실이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려가 있어. 그 실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 실을 좀 어려운 말로 핵산이라고 불러요. 세포의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을 띤 물질이다 했는데 이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이 순서가 하나하나가 이게 아미노산인데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이 검은색이 되고 푸른색이 되고, 그래서 이걸 유전자로 가는데 우리 몸에는 이런 유전자가 3만 개가 있어. 3만 개가. 그런데 이 유전자가 지금은 물론 이 유전자를 가위처럼 이렇게 싹 잘라낼 수도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 유전자가 변하는 데는 3,000년이 걸리는 거야. 그런데 대이동을 시작한 지 지금 몇백 년밖에 안 됐고 현대화된 지 수십 년밖에 안 됐는데 유전자가 변했다기보다는 이거는 환경 탓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너무 짧게 쓰면 안 됩니다. 길게 써야 제가. 네 문제를 냈으면 한 문제 25점이잖아요. 질병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지게 된 8가지 환경 요인이 무엇이냐? 첫째, 뭐겠어요? 답. 먹거리. 맞아. 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영양 섭취.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우리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 20%를 쓰고 있어. 이게 동물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머리를 많이 쓰기 위해 가지고 먹는 걸 엄청 먹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 농사를 시작하면서 키가 남자 175, 165 수렵 채집인 화석은 이 정도 키가 되던 게 농사를 지면 키가 160에 150 이로 쪼그라들어 버렸어. 이유가 뭘까?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오, 그 말도 맞아. 뭐 막 골병이 들었어. 또 영양을 고르게 섭취를 못해서 예. 맞아. 석기시대 인간처럼 책도 있어요. 석기시대에 막 어마한 것이 동물도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이러다가 농사 지으면서 뭐 먹을 게 유럽에는 뭐 밀이고 뭐 우리는 쌀이고 뭐 저쪽에 이제 아메리카 가면은 뭐요 강냉이 뭐 그거 말고는 뭐 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키까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자, 그래서 이걸 농업혁명의 배신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뭐 쌀을 뭐 자꾸 먹다 보면은 또 뭐 비타민 철분이 또 부족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또 고기는 가축은 귀하니까 함부로 잡아 먹을 수도 없고. 자, 이거는 다음에 또 길게 설명합니다. 둘째는 또 무엇이냐 하니까 질병의 배후에는 기후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이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거의 한 6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모기를 비롯해 가지고 질병을 옮기는 아까 봤다시피 뭐 우리 저 뭐 이제 콜레라 균을 비롯해서 또는 리케치아라고 해서 농촌에 많은 그런 어떤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균도 아닌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이 질병의 배후에는 기온이 변합니다. 기온은 심지어 지금 1950년부터 지금 50년 조금 넘었는데도 기온이 지금 거의 2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지구 기온이. 작년에 장마가 며칠이었죠? 54일 맞아. 거의 2달 가까이 장마였어. 겨울이 지금 우리 한국이 겨울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비해가 겨울이 계속 줄어가고 있어. 이제는 겨울이 뭐 찔끔 겨울이에요. 내처럼 자전거 출퇴근하는 사람은 올 겨울에는 뭐 거의 이거 겨울도 아니야. 뭐 무슨 뭐 옛날에는 뭐 발열 조끼도 있고 발열 장갑도 끼고 뭐 발열 깔창도 쓰고 했는데 올 겨울에 그런 거 한 개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뭐 털모자 하나 쓰고 스키 장갑 끼고 그냥 양말 좀 두꺼운 거 신었는데 올 겨울 뭐 오호 이게 막 부산은 거의 아열대교예요. 아열대교. 홍콩 가보면은 집에 난방 자체가 없어요. 난방 자체가. 보일러 자체가 없어. 한국 사람만 전기장판 가져와가지고 틀고 집에 부엌도 없어. 불도 안 피워. 근데 우리 한국이 벌써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아열대 질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산발성 올라간 지는 옛날이고 지금은 댕기열이라고 옛날에 뭐 대만 가야 볼 수 있던 그런 질병들을 비롯해가지고 뭐 꽃이 피고 이런 것들도 슬슬슬 변하고 있고 어쨌든 기후변화가 있었고 셋째 피부색을 보면 알지요. 북유럽 사람이 왜 희지요? 멜라닌 세포가 없어서 왜 없을까? 햇빛에 그렇지. 1년에 뭐 거의 뭐 몇 개월이 시커먼 겨울이니까 그죠? 아프리카 사람은 왜 검어요? 햇빛에 노출돼서 그렇지. 자외선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존을 하기 위한 방어 체계로서 피부색 자체가 변해야 돼. 그래가 그쪽은 피부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어 체계가 없어가지고 저 북유럽 같은 데는 피부암이 생각보다 많아요. 넷째, 무슨 달리기? 오래 달리기. 빨리 달리기? 오래 달리기 빨리 달리기 아닙니다. 오래 달리기입니다. 치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타. 잘 사람이 치타를 잡으려면 오래 달려. 그렇지. 치타는 빨리는 달리는데 오래는 못 달리. 왜? 숨을 쉴 때 햇바닥으로 숨을 쉬니까 햇바닥으로 체온을 증발시키니까 한참 달리면은 쉬어야 돼. 그럼 계속 쫓아다 가지고 완전히 뻗어버리면 그때 잡는 거야. 자, 오래 달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 달리기로. 그다음에 술은 잘 몰랐는데 최근에 바람 작용이라든지 인지 감퇴는 몇 잔부터 시작된다? 한 잔. 한 잔이 한 잔. 뭐 적당한 술 없어. 70년대는 담배도 뭐라고 했냐니까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뻥을 치던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있었다. 지금은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까? 네. 그럼 지나친 흡연은 한계피는 안 해로워요? 흡연 자체가 해롭습니다. 그렇지. 누굽니까? 흡연 자체가 해롭지. 누구요? 김미라입니다. 김미라. 이야, 훌륭하다. 별표. 자, 담배는 단 한 개 피에서 시작이 됩니다. 단 한 개 피에서. 왜 그러냐? 우리가 연기를 들이마시고 7초가 지나면은 폐를 통해 가지고 뇌하수체를 땅 통과를 하는데, 뇌하수체를 통과하게 되면 30분 뒤에 또 한 개비를 피우고 싶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까? 한 말로 중독. 누굽니까? 이은희. 이은희. 예. 이 뭐 내가 이거 물러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잘하셔가지고 은희요, 은희. 이현이. 별 2개다 벌써. 와, 이현이. 별 2개. 자, 그래서 담배 회사의 마케팅은 젊은 인류에게 첫 번째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리는데 모든 마케팅의 초점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게 여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말보로 선전, 카우보이 선전, 낙타가 녹색 양복을 입고 나왔던 현대 광고의 효시가 됐던 광고, 첫 한 개비를 입에 딱 물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고생 끝. 30분 뒤면은 또 한 개피를 피워주게 되는,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중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술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 특히 바람. 술은 한 잔부터 바람이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인지기능 감퇴. 맥주 한 잔 일주일에 마시는데도 뭐 3년 내가 먼저 가가 있더라. 모르는 사람 잘 모르죠. 옛날에는 이제 물이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뭐 상수도가 없었으니까 물이 안 좋아가지고 할 수 없이 먹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전자가 조금 수천 년간 변해가지고 술을 좀 잘 견디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적절한 음주는 옛날에 마치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처럼, 술이 이것도 뭐 문제가 하나 될 수 있겠다. 술이 초래하는 암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좋은 문제 하나 생각났다. 술이 초래하는 5문제. 네 문제에다가 술이 초래하는 암의 종류. 놀랍습니다.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술은 진짜 온 전신 만신에 암을 초래한다. 왜?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WHO에서 정한. 담배도 마찬가지 한 모금에서 중독이 시작된다. 왜? 연기 속에 발암물질.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 아스팔트 포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뭐 벤조, 좀 어려운 말로 벤젠, 옛날에 요즘 세탁소에서도 안 쓰는 벤젠 고리가 여러 개가 있는, 그걸 옛날에 뭐 방향족, 꽃향기가 난다 해서 그 벤젠 고리가 여러 개 물려 있는 화학물질들을 방향족이라고 불렀고, 그 벤젠 고리가 여러 개 뭉쳐 있다 해서 다방향족이 화합물이라고 부르죠. 꿈에서 생각했대요. 어떤 사람이 화학 구조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꿈속에서 구조를 생각해냈다는 그 발암물질이 80종으로서 원하지 않는데도 중독이 되는 담배에도 우리 몸이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요새는 뭐 여기 밑에 나오죠. 유명한 미세먼지. 88 올림픽 할 때만 하더라도 뭐 미세먼지 잘. 교수님 화면이 그게 아니에요. 화면이요. 요거 배 안 보여요? 배. 안 보입니다. 3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왜 이렇지? 화면 공유가 일시 중지됐습니다. 3부 보입니까? 아니요. 다시 그러면은 공유 중지했다가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고, 중간에 나간 사람 또 없나? 이채원 또 어디 갔네? 김고원하고.
두 사람은 오늘 뭔가 또 나타났네. 좋았어. 확인. 김고은 어디 간 거요? 이미림 어디 간 거요? 또 그 사이에 유미영하고 이 사람들이요. 어디 갔어? 저 계속 있었는데요. 예, 좋았어. 나갈 때는 채팅창에다 이야기하고 사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자, 다시 채팅 읽어보죠. 교수님, 슬라이드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돌아갔다고. 이거 업데이트 최신판인데 다시 합니다. 화면 공유에서 8가지 환경 요인. 보입니까? 8가지. 보입니까? 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이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이 산업혁명을 쉽게 보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물을 끼리는 그 전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방적기를 돌리다가 드디어 그걸 기관을 만들어가 기차를 떡 만들어 버렸는데, 그 뒤로는 또 뭐 이렇게 마찰을 해가 전기가 팍 튀는 걸 전기줄에다가 자석을 코일에다가 돌리면 전기가 일어나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전기 그 다음에는 뭐 기름을 불을 피우는데 내연기관 엔진 안에서 불을 피우는 자동차 엔진을 또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류가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 큰 힘을 동물 말고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 우와, 이게 질병 역사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됐다. 왜?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다 도시로 몰리 들어가 공장 노동을 하면서 그때 뭐 하수도가 있나 상수도가 있나 좁은 데서 멀리 살다 보니까 막 런던 콜레라 막 그치지가 않고 막 엄청난 콜레라가 유행을 하고 식량도 부족해지고 영양 결핍을 하게 되고, 사실 농사 지으면서 키 좀 줄어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아주 그 위생의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또 그때부터 얼마나 석탄을 얼마나 뗐던지 막 런던 하늘이 시커맸어요. 석탄을 안 떼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열기가 올라가지고 기온이 거의 지금 2도를 넘어가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데도 우리나라도 벌써 뭐 1.2도인가 벌써 올라가 버렸어. 지금 스톱해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이 각종 환경 호르몬을 비롯한 독성 물질까지 1년에 2,000개의 새로운 화학 물질이 만들어진다.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동수 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굽다가 후라이팬을 그냥 잠시 그날 돼지 불고기도 구웠고 등심도 구웠고 소고기도 굽다 보니까 테프론 후라이팬을 조금 오래 끼랬더니 연기가 우리 뭐 동서가 겁을 내 가지고 뭐 후라이팬 내비린 돼 가지고 독성 화합물질. 자, 왜 왔습니까? 자,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앓고 있는 수많은 질병 8개와 함께 그 환경요인 8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외울 거 많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날의 대표 질병 8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여러분이 첫째, 전염병. 감염병, 전염병이 조금 다르긴 한데 감염병은 지금 쓰는 말이고 그 앞에는 전염병이라 했죠. 감염은 몸속에 들어오는 거고 전염병은 남한테 이렇게 약간 옮겨간다 그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농경 밀집 가축하고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농경 목축을 시작하면서 폭풍우처럼 특히 뭐 광경병 이런 거죠. 나병, 세균과 인간이 만나면서 인간과 세균 사이의 균형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팬데믹은 다 동물한테서 넘어온 거예요. 동물. 지금도 뭐 휴전선 근처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뭐 돌아가지고 돼지를 잡니 마니, 그동안에 잠시 오미크론 앞에 뭐 잠시 사라졌던 뭐 무슨 변이가 미국에 있는 흰색 꼬리가 있는 사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변이가 벌써 일곱 번을 돌았다는 동 공장식 축산을 하고 동물하고 같이 살고, 아까 패스트는 쥐 때문에 왔다 했는데, 자, 감염병, 전염병 이해가 가죠? 둘째, 유행. 이거 어려워요. 오늘 우리 집 사람이 대학병원 외래에 왔다 갔는데 교수님이 칭찬했어.
키가 1m 지금 69인데 몸무게가 60인가 이래가. 오, 교수님이 칭찬했다고. 갑상선 약을 먹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식생활을 했냐고. 참 우리 집사람은 내가 보기에 내가 그래 뭘 먹는데도 안 먹어. 쉽지 않죠. 왜 그랬느냐 하니까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저장 유전자 자체가 많이 먹어서 비축해 두기를 원하고 있는 데다가 또 여성들은 이 체지방 비율이 좀 높아요. 출산을 해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되고 또 젖을 먹여야 되니까 체지방 비율도 높는 데다가 그래서 오래된 생물학적 프로그램 말은 좀 쉽게 했는데 다른 말로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 그래서 술이든 비만이든 우리의 이성으로 이걸 억제하기는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성 자체가 억제할 필요가 없도록 환경을 먹는 걸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당뇨병이 지금 유행입니다. 유행. 너무 당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특히 1970년대부터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설탕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뭐 단맛을 낼 수 있는 합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뭐 1,000원짜리 뭡니까 주스를 사더라도 그 안에 뭐 엄청난 당이 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데다가 특히 우리 아시아처럼 네덜란드가 2차 대전 때 막 굶주릴 때, 전쟁 때 굶주릴 때 태어난 애들이 나중에 당이 들어오니까 당뇨가 훨씬 많이 생기고, 아시아처럼 오히려 조금 먹을 게 귀한 곳에서 더욱더 당뇨병의 유행이 심해지고 있고, 고혈압. 고혈압은 우리가 이제 이 짠 음식도 흔해지게 되고 활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나이도 많아지게 되니까 오래 살게 되니까 혈관의 탄력성도 줄어들게 되고 경쟁 사회가 돼 가지고 스트레스까지 생기게 되니까 고혈압이 또 거의 지금 뭐 두 자리 숫자죠. 50살 넘어가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 폭발하고 있다. 고혈압뿐만 아니고 이 혈관이 펑 터지거나 막히거나 심장의 혈관이 막히거나 뇌 안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체 사망의 10%도 안 됐는데 이제는 뭐 거의 암, 심뇌혈관 질환, 당뇨 3개만 하더라도 전체 사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 버렸다. 자, 거기다가 자꾸 새로운 어떤 환경, 물질이 생겨나고 환경이 변하니까 우리 몸이 방어 체계가, 그죠? 밖에서 뭐 이게 들어온 이 물질들이 1년에 수천 개가 새로 생기니까 이게 해로운 건지 좋은 건지 구별을 잘 못하니까 이름이 알러지, 아토피, 토피는 땅이라는 뜻이고 아토피는 너무 땅 그런 뜻이죠. 너무 땅. 알레르기도 반응이 알하다, 뭐 약간 과민 반응을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익숙지 않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세대 만에 전식이 늘어나고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또 위생가설이라 해가지고 적당히 막 흙하고 나무 속에 살 때는 어릴 때 대부분 몸속에서 이제 적응하는 연습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뭐 흙도 만지보지도 못하고 나무도 못 만지고 숲에도 안 가고 이러니까 어릴 때 뭐 이렇게 적응하는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나이 뭐 청소년기 이하 이상이 돼가지고 그때 갔어야 적응을 하면은 지나친 반응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간염 이런 것도 감기처럼 앓고 넘어갈 건데 감기가 아니고 완전 입원해가지고 뭐 오리야 기리야 하는 정도로 앞 시간에 우리 강의를 하셨던 유영철 교수님 같은 분조차도 이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자, 우리 몸이 연습을 할 미적응, 미처 적응을 못했다. 거기다가 암. 자, 암은 사실은 이제 그 고령하고 관계가 많아요. 암이 발생하는 그래프를 보면 직선 증가하는 게 아니고 한 50이 넘어가면서는 그래프가 그냥 막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러분 그림에서 잠시 봤지만은 세포가 60조 개인데 그 세포 핵 하나에 2만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잖아. 그게 막 계속 복제를 하거든. 우리 지금 창자 세포는 한 이틀 만에 완전히 새 개 만들어진다고. 60조 개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려 되니까 P1cc에 적혈구가 300만 개가 있잖아. 이게
계속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막 2m나 되는 걸 그 작은 세포 안에 몰아야다가 실패를 쭉 풀었다가 또 한 세트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말았다가 하루에도 막 거의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거의 빛의 속도로 복사와 복사를 하다 보니까 에러가 생겨요. 에러가. 그런데 그 에러가 이제 한 50살이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암이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울증. 우울증은 이게 이제 우리 좀 뭐 약간 우울과 불안이 없었으면 인류가 다 죽었죠. 약간 뭐 불안. 위험해 보이면은 불안하니까 피하고 높은 데 안 올라가고 뱀같이 생기면 도망가고 우울도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장치로서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사회가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일까요? 약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수면제. 뭐 약간 비슷하게 맞췄어. 예. 답은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 프로작이라는 뭐 약을 비롯해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영화를 보면은 뭐 춤을 추다가 무슨 뭐 국자를 가지고 뭘 떠먹는데 그것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약이었죠. 자, 오늘은 일단 8가지 질병 설명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염병, 비만, 당뇨, 고혈압, 심내혈관, 알레르기, 암, 우울증. 자, 쉽다 그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뭐 아까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오면은 뭐 인간이 낙원에 살 줄 알았는데 지금 낙원이냐고 과연 젊은이들을 붙잡고 보르라고 노인 자살 젊은이는 뭐 직장도 없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뭐 완전 국민들이 지금 뭐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완전 말 잘못 꺼냈다가는 뭐 싸움 날 정도로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에 유미영 화장실 갔구나. 아까였구나. 자, 그래서 21세기는 질병 양상이 지금처럼 빨리 변하는 시대가 없었다. 수명이 갑자기 150년 동안에 두세 배가 늘었어요. 1800년대 초반에는 33살이었어. 그런데 지금 거의 90에 가까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데도 있고 아프리카 쪽은 아직까지 2배까지밖에 못 늘었어요. 케냐 이런 데 뭐 58세, 60세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병 없는 수명만 따지보면 건강 수명이 영도군은 63살인데 강남은 75이야. 75. 10몇 년이나 차이가 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3배까지 늘어난 데가 있고 2배까지 늘어난 데가 있는데 특히 한국은 70년대 초반에는 63살인가 그랬죠. 지금 거의 80대 초중반까지 올라왔죠. 환갑잔치 하다가 팔순잔치를 하는 그래서 따지보면은 수십 년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늘어서 6개월에 해마다 6개월씩 수명이 증가해 왔다. 자, 70년대니까 70년대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00년, 50년 만에 20살이 늘은 거잖아. 그러면은 계산이 나오죠. 50년 만에 20살이니까 20살 나누기 50을 하면은 1년에 몇 개월씩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수명이 빨리 증가한 적도 없었고 또 병이 한 70대부터 우리나라도 7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성질환이 없었어요. 70년대 뭐 비만이 어디 있었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뭔 비만이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빠른 변화 그래서 4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자 이것도 문제 낼 수 있겠다 그죠. 21세기 질병의 흐름을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만성질환이 대유행하였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그 다음에 수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만성질환이 아니고 이제는 막 신경섬유 이런 것까지 다 뭐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플레이크,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전기가 잘 안 올라가는 알츠하이머병이다. 전깃줄이 그냥 막 허옇게 변해버리는 파킨슨병. 면역이 이상하다 못해서 창자에서 음식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크로운병이다. 피부가 막 들고 일어나는 아토피까지 후기 만성질환이 생겨가지고
이놈들이 온 세계를 그냥 막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사스, 메르스, 지금 보는 코로나까지.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는 자살. 터키보다 한국 사람이 동그라미가 하나 10만 명당 거의 20 몇 명씩, 터키는 2명도 안 죽는데 폭발적으로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사투를 급변하는 이게 큰 요인 중에 하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 부적응 내지는 미적응이다. 너무 수십 년 만에 갑자기 막 도시 생활이 너무나 현대 도시가 돼버리고, 수백 년 만에 너무 이동이 잦아져버리고, 수천 년 만에 막 갑자기 농경과 목축을 통해 가지고 먹거리와 주변 환경이 아까 쥐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변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됐다. 마지막 이제 다 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오늘 다 하려니까 좀 바쁘긴 하지만 한번 읽어는 봅시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시각을 바꿔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착각하면 안 된다. 착각.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들은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텔레비에 그 많은 의사들이 나오고 얼마나 뭐 의학 전문 기자들이 설치고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뭐 의학 기사가 그래 많은데 지금처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으면 와 이거 바이오 메디칼, 우리 생물체인 몸에다가 의학만 제대로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은 병이 없어질 것 같은데 100조 원을 잃었는데 그러면 명년에는 100조 원보다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의료비가 GNP의 8%도 안 돼요. 한 7% 쓰는데 미국은 16%를 씁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오래 사느냐? 병이 없느냐? 안 그렇습니다.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면 알지요. 그래서 시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름하여 밑에 또 나옵니다. 이런 생의학 몸에다가 바이오 의학만 제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게,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6, 70년대 너무 신기했거든. 콜레라 다 죽어가는데 링겔을 꼽으니까 사니까 링겔을 꼽는 뭐 병원, 안과를 동네마다 다 만들고 막 대학병원을 뭐 동마다 다 만들고 이러면 100살, 1000살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질병이란 이런 환경과 인체의 유전도 아니고 약간 후성유전, 유전자가 발현하는 그런 환경과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서 온다는 시스템 의학적 질병관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된다. 첫째, 자 우리가 대변을 누면은 대변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뭘까요? 대변 덩거리의 3분의 1 정도가 미생물. 오 예. 또 이은이네. 맞죠? 대답한 사람. 네. 별표 3개. 야, 참. 다른 사람들은 뭐하노? 좀 듣고 있는 게가, 자는 게가. 잘 듣습니다, 교수님. 누굽니까? 잘 듣습니다. 김진경입니다. 김경경. 야, 이 모범생들은 벌써. 나오면 처음에 자, 그래서 미생물하고, 그래서 요즘 비만을 비롯해가지고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수천 년간 먹어오던 것들이 안전하고 새로운 뭐 도나스를 비롯해가지고 콜라 안 먹던 것들이 우리 몸에 미생물총을 변화시킨다, 그죠? 아기가 제왕절개를 하면 위험한 이유가 엄마의 질을 통과하면서 엄마의 질 속에 있는 미생물을 먹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생략되니까 아들이 조금 이상하더라. 아토피가 좀 잘 생기고 염증이 잘 생기고,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았는 거예요. 어릴 때 막 흙밭에 뛰놀고 숲에 소풍도 가고 나무에도 기어 올라가고 그래 안 했더니 나중에 커가지고 막 아토피가 디비지고 막 천식이 생기고 공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입안에도 수많은 미생물이 있죠. 창자 안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손바닥에도 있고 피부 표면에도 있고 엄청난 미생물들이 있는데 뭐 깨끗하게 하는 능사가 아니구나. 협력하며 함께 살아야 된다.
거기다가 우리 몸이 아닌 협력하지 않고 쫓아내야 될 독성물에 대해서는 뭔가 이 대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또 능력을 키워야 되죠. 미생물은 함께 살고 또 새로운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는 면역 시스템을 키워야 된다. 면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잘 몰랐는데 온 국민이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대해 보니까 동그란 공처럼 생겼는데 그게 뿔이 뾰족뾰족 나가 있는 게 이게 열쇠인 거예요. 열쇠. 이게 세포에 들어갈 때 열쇠의 모양이 싹 변하는 걸 이제 변이라고 하죠. 그래가 뭐 델타 변이가 어떠니 오미크론이 어떠니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알게 됐죠 이제는. 그리고 만약에 또 뭐 오미크론은 그래도 독성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독감 수준으로 뭐 예방접종 3번 맞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안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이 면역을 연구해 보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병이 있을수록 아직도 죽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내 목숨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아까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암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와 이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눈으로 다른 사람 얼굴을 막 판별을 하고 계속 경험을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은 나오는 게 health in place 자기 살던 곳에서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익숙한 곳에서 그렇게 생활의 주기를 유지를 해야지 비싼 양로원에 들어가 가지고 뭐 천국에 산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다음에 뭐 요즘 여러분 많이 보고 있듯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갈아 끼우고 허벅지가 아프면 허벅지를 갈아 끼우고 갈아 끼우는 거 많아. 심장 박동이 안 되면 뭐 박동기를 갈아 끼우고 뭡니까 와우 귀가 안 들리면 뭐 달팽이관을 갈아 끼우고 갈아 끼울 수 있으면 또 갈아 끼우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향상을 한다면은 질병 종식에 도움이 되겠다. 이것도 문제될 수 있네. 질병 종식을 위한 우리 몸의 5가지 방어 시스템.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종식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개인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죠? 나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실천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건 좀 어렵다. 어렵긴 한데 조금 뭐 대통령 후보나 이런 사람은 알아야 된다. 그죠? 치료만 뭐 대통령 후보께서 뭐 대머리 치료해준다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긴 고마운 일이지. 저 같은 사람도 머리 심어준다는데 고맙긴 한데 사실 정답은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정진 건강할 때도 금연절주 운동 영양을 하고 조기 발견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재활도 하는 포괄적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몸에다가 의학적인 시술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 의학적인 시각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뭐 개인에게 맞는 맞춤 의료나 시스템 의학이 변화가 되고 5가지 방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금연저주 운동 영양 같은 환경 호르몬에 대한 노출 자제 같은 개인적 실천도 변화가 되면서 사회적 전략까지 있어야 된다. 너무 뭐 성자 독식으로 가는 데다가 너무 뭐 자동차를 권장해가 주차 단속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뭐 차를 타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뭐 석탄 발전을 해대고 뭐 미세먼지가 이렇게 생겨버렸는데 전부 다 남탓만 하고 지가 뭐 차를 줄이거나 뭐 전기를 아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사회적인 전략과 함께 중국에서 날아오는 건 또 어찌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자동화 네트워크화된 의료 시스템을 갖추면서 너무 불평등이 생기면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이런 종합적인 전략도 필요하다. 잘 나가다 여기서 좀 어려워졌네. 어려운데 이런 거 좀 알아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21세기의 큰 4가지 만성질환, 부기만성질환, 세계적인 팬데믹, 정신질환 등을 비롯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총동원돼야 된다. 자, 시험 문제 한번 봅시다. 아직 출제 문제 안 보냈는데 다음 주 시험 칠 사람 몇 분 계시죠? 여기 청구 시험 치실 분. 자, 첫 번째. 질병을 탄생시킨 8가지 환경 요인 당첨 8개.
8개. 현대의 문명이 만든 8가지 질병. 8개. 자, 그다음에 21세기 질병의 4가지 양상. 조금 설명하고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요거 우리 몸의 5가지 방어 전략. 네 문제에다가 좋았어. 네 문제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없애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문제를 잘 기억해 주시고 답도 다 가르쳐 줬고 답을 잘 모르겠으면은 아까 책을 사 보세요. PPT는 제가 네이버 카페 운동 복원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거는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자 기록 근데 중간에 나갔다 들어갔다 했는데 됐나 보다.